안녕하세요. 평범한 회사원 아빠들의 영화 채널 아저씨네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7, 80년대 호러 영화의 트렌드를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60년대 말부터 70년대에는 오컬트 영화들이 있었다면 70년대 말부터 80년대에는 슬래셔 영화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얘기 드리는 영화들 외에도 인상 깊고 좋은 영화들도 많지만 트렌드와 조금 벗어난 영화들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90년대부터의 공포영화는 어땠을까요? 80년대 슬래셔 무비의 성공으로 인해 쏟아져 나온 양산형 공포영화들의 영향으로 90년대에 들어서는 오히려 공포영화의 유행은 한풀 꺾이게 됩니다. 똑같은 배경의 클리셰 덩어리인 영화들에 관객들도 지치고 만 것이죠. 그러는 중 나이트메어의 창조자인 웨스 크레이븐 감독은 나이트메어의 소편들이 퀄리티 낮게 무분별하게 나오자 뉴 나이트메어라는 영화를 만들어 시리즈를 직접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그리고는 1996년 새로운 유행을 불러온 어느 공포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스크림은 기존 슬래셔 무비들의 클리셰를 비트는 것으로 하나의 장르를 만들었습니다. 스크림에서 얘기하는 슬래셔 무비들의 클리셰란 첫째, 섹스를 하지 말 것, 둘째, 술과 마약을 하지 말 것, 세 번째가 금방 돌아온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말 것입니다. 이전 영화들과는 달리 스크림에선 이와 같은 클리셰들을 행동하는 캐릭터들이 모두 살아남았으며 여기에 영화 내에서 나온 범인 맞추기가 유행이 되어 이후에는 범인을 맞추는 하이틴 슬래셔 무비가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온 아류작들 중 가장 유명한 영화가 바로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입니다. 영화의 완성도는 스크림에 비해 못하지만 라이언 필립, 제니퍼 러브 휴잇, 사라 미셸 갤러 같은 하이틴 스타를 만들어냈으며 이 영화의 흥행으로 국내에도 찍히면 죽는다, 가위 같은 호러 영화 제작붐이 일었었습니다. 스크림의 아류작들이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던 1999년 전 세계를 뒤흔든 공포 영화 한 편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차분함과 스토리,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반전을 가진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식스센스입니다. 사실 식스센스는 담고 있는 것이 많은 반전이 전부인 영화가 아닌데 반전이 너무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히게 되어 이후에 공포영화뿐 아니라 모든 장르에서 반전만 보여주려는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호러 영화에 여러가지 트렌드가 생기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식스센스로 시작된 반전 영화들입니다. 식스센스의 엄청난 성공 뒤로 무수히 많은 반전 공포 영화들이 쏟아졌는데 디아더스, 소우 정도가 흥행에도 성공하고 깊은 인상을 남겼을 뿐 그 외에는 평작 이하의 영화들이 넘쳤습니다. 이 중 소우의 감독인 제임스 완은 다음에도 얘기해야 할 공포영화의 최신 트렌드를 이끄는 감독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호러 영화의 두 번째 트렌드는 28일 후와 새벽의 저주로 시작된 좀비의 열풍입니다. 28일 후로 달리는 좀비가 시작되었고 이를 메이저의 반열로 올린 영화는 새벽의 저주였습니다. 28일 후는 2009년 슬럼독 밀리어네어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한 데니 보일 감독의 작품이며 새벽의 저주는 300, 맨 오브 스틸로 유명한 비주얼 감독 잭 스나이더 감독의 작품입니다. 28일 후는 엄밀히 얘기하자면 좀비라기보다는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이야기겠지만 이 두 영화를 통해 좀비들이 달리기 시작했으며 특히나 새벽의 저주의 경우 충격적인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오프닝과 중간중간 위트가 잘 녹여진 작품입니다. 이후 수많은 좀비물이 전세계에서 나왔지만 이 두 영화로 인해 특히 나는 전설이다, 월드워즈와 같이 좀비 영화들이 블록버스터 장르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 공포영화의 세 번째 트렌드는 고전 캐릭터의 리메이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80년대 공포영화를 이끌어간 슬래셔 장르의 대표적인 캐릭터에 대한 리메이크가 유행처럼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먼저는 1974년작 텍사스 전기톱 학살의 리메이크인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이 2003년 만들어졌습니다. 영화에 대한 평가는 악평 일색이었지만 영화 내내 몸매를 드러낸 제시카 비엘이 이 영화를 통해 주목을 받았고 영화 흥행도 대박이나 이후 3편의 속편이 더 나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영화의 제작자가 바로 트랜스포머의 마이클 베이라는 점입니다. 마이클 베이는 종종 공포영화의 제작을 하기도 했는데 2009년에는 13일의 금요일과 2010년에는 나이트메어의 리메이크를 제작하였습니다. 2000년대 호러 영화의 마지막 트렌드는 파라노멀 액티비티로 시작된 파운드 푸티지 형식의 공포 영화의 유행입니다. 파운드 푸티지는 글자 그대로 발견된 영상처럼 제작된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서 저예산으로 공포 효과를 주면서 현장감과 사실감을 주는데 효과적입니다. 파라노멀 액티비티는 애초에 국장 개봉 없이 DVD로 출시되려는 영화였습니다.
그렇지만 영화제에서 우연히 이 영화를 본 스티븐 스필버그가 판권을 사서 결말을 수정한 후 미국에 개봉을 하였고 15,000달러의 제작비로 1억 9천만 달러라는 제작비 13,000배에 가까운 수익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되게 됩니다. 파라노멀 액티비티 1편의 성공 이후 4편까지 속편이 나왔으며 파라노멀로 시작하는 짝퉁 영화들도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또한 비슷한 파운드 푸티지 형식의 영화들이 대거 등장을 했는데 그중 좀비와 합쳐진 스페인 파운드 푸티지 영화 아리시와 수렁에 빠져있던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재기작 더 비지트, 애플 제품을 사고 싶어지게 만드는 서치 등이 잘 만든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8년 개봉한 곤지암이 장르를 잘 살렸다고 평가받습니다. 2000년대 들어 이러한 여러가지 공포영화 유행이 쏟아지며 잘 만든 영화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영화들이 쏟아지던 가운데 2010년대에 들어 이전의 정통 공포영화를 받아들이면서 현대에 맞게 장르를 비튼 공포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영화는 컨저링입니다. 2013년 개봉한 이 영화는 지금은 공포영화의 거장급이 된 제임스 완 감독의 작품으로 소우와 인시디어스로 기대감이 높아졌을 때 나온 작품이었습니다. 정통적인 하우스호러 장르에 엑소시즘을 섞으면서 영화 내내 극한의 공포를 보여주는 이 영화는 무서운 장면 없이 무서운 영화라는 국내 개봉 시의 영화 카피가 어이가 없을 정도로 무서운 영화였습니다. 컨저링을 통해 정통 스타일의 호러 영화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컨저링이 엑소시스트에 가까운 영화라면 2018년 개봉한 유저는 악마의 씨와 더 가까운 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정통 오컬트 장르에 현대적인 세련됨을 입혔으며 토니 콜렛의 경악스러운 명연기는 영화를 다 본 후에도 여운이 가시지 않습니다. 컨저링과 유전의 두 감독과 작품에 대해서는 이후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공포영화 트렌드를 2회에 걸쳐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그 사이사이 굉장히 잘 만들고 무서운 공포영화들도 있지만 큰 틀과 유행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포영화 중에서도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된 전성기가 시작된 지 거의 20여 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인기가 좋은 좀비 영화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영화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왜 지금껏 사랑을 받고 있는지 다음 편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아저씨네였습니다.